저희 뉴스 리듬 팀은 이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면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두 전문가를 모두 모셨습니다. 같은 질문을 드릴 것이고요. 판단께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박인호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연결합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점심시간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전에 그 발표 내용을 좀 보셨을 텐데요. 예, 이 분양가 상한제가 초기에만 효과가 반짝 있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 배경에는 우선은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더불어서 이제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강남의 이제 수요 공급의 불균형의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다시 이제 그 강남 지역의 가격 상승을 유발할 소지가 있고, 그러한 가격 상승은 이제 청약 과열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제 그 어떤 그 제도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어떤 시장에서의 거래가 이제 위축이 되고 함으로 인해서 조금 가격이 안정이 되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이제 만약에 강남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청약 시장이 이제 또 과열이 되겠죠. 청약 시장이 과열이 되면 이제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과열되는 그러한 현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어떤 지역에 특히 강남 지역 중심으로 해서 가격 상승의 그 효과를 가져올 소지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지는데, 특히 현재 이러한 그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적용함으로 인해서 단지 이제 시중에 이제 그 부동 자금이 이제 많고 함으로 인해서 또 저금리로 인해서 시중에 부동 자금이 풍부한데, 이것은 결국은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 시기를 이연시키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근거를 대서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다라는 주장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2007년에서 2014년 아파트 가격은 좀 안정이 됐습니다. 7년이면은 적지 않은 기간인데요. 이건 왜 이랬을까요? 이 부분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기보다는 이 부분이 일부 작용을 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대외 변수가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영향이 큰 것이지 분양가 상한제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왜냐, 한국에서 그 부동산 가격이 장기적으로 그 상승이 이제 제한적이었을 때는 이제 IMF 이후, 그리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이러한 대외 변수에 의한 것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아파트 가격을 주춤하게 했다라는 것은 조금 적절한 해석이지 않지 않느냐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을 하셨는데 지금 대외적 변수가 중요했다. 그렇지만 이 분양가 상한제가 연내 도입이 뭐 기정사실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매제한 이 문제도 있고 이 실수요자들은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제 분양 가격이 이제 낮아지기 때문에 청약 위주로 이제 전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청약 위주로 가져가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제 청약 시장이 이제 과열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장이고, 그러한 청약 시장의 과열은 다시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과열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또 이제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 조금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이제 민간 건설 산업의 그 위축으로 가져오겠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이제 거래 기간에 대한 제약을 또 가져옴으로 인해서 부동산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그 위축을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지금 이제 그 주택 가격에 대한 우려도 크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러한 부분과 더불어서 산업적인 측면의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이번 발표에서는 미진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어떤 지역적 불균형의 문제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당분간은 뭐 이러한 그 어떤 제도로 인해서 규제로 인해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1, 2년 후에 당장 지금 이제 강남의 재건축 초과 환수를 더 적용함으로 인해서 한 2, 3년 후에는 지역의 이제 수요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가격이 오를 거라는 그러한 전망이 많은 상태에서 여기에 다시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은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 아주 뚜렷하게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겠죠. 그러면 2, 3년 후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좀 더
좀 우리가 쉽게 전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값도 잡으면서 부동산 시장을 이 활성화할 대책 연구를 많이 하셨을 텐데 1분 내로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선은 이런 규제도 좋습니다만은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특히 결국은 이제 그 시장에서 어떤 그 과열 현상은 시중의 그 부동자금, 저금리 현상이 이제 상당히 큰 요인으로 대부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현재 정부에서는 그러한 그 부동자금의 투자 방향에 대한 것을 제시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시중의 부동자금이 어딘가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리츠를 활성화한다든지 아니면은 개인 투자 중심에서 기관 투자 중심으로 어떤 투자 정책의 방향을 전환한다든지 어떤 투자의 어떤 방향성을 설정해주고 투자 방향에 대한 부분을 전환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편 현재 우리나라 과거에도 시중의 부동자금이 풍부하지 않았을 때도 시장의 과열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시장의 부동자금이 풍부한 상태에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 현상이 나타날 소리는 상당히 많이 안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동자금의 투자처를 어떤 물꼬를 터주는 것이 좀 심각한 어떤 대책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안보다는 방향 설정과 투자 전략에 대한 차질 개선 이쪽에 방점을 좀 두신 것 같습니다.